우병우가 만든 청와대의 문서 검색대 조국이 철거. 그런데 두 사람의 아들은 미국 대학의 동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걸까요? 일단 청와대 검색대 철거 이야기와 또 청와대에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폐기 못한 문서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먼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설치했다던 그 검색대는 뭡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언제 이제 청와대 입성했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2014년도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정윤의 문건 파동이 빵하고 터지게 됐죠. 이거를 국기무혈한 사건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시작하면서 민정수석으로 급속 이제 승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청와대에 있는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일파만파 파문이 커질 수 있으니 이렇게 검색대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같은 경우는 특수용지를 무조건 인쇄하게 만들어갔고요. 이 특수용지를 가지고 나가려면 삐 소리가 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곳은 대통령에 대한 친인척을 관리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문건들이 자칫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현 정권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의 조국 수석이 아니 이런 검색대가 왜 필요하지? 민정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국의 민정수석실은 달라라고 하면서 철거를 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뭐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이걸 떠나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요 며칠 계속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 청와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되는 문건들을 예. 검찰, 특검에 제출하게 되고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굉장히 쉽게 끊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캐비넷 문건인데 정세훈 위원님, 이 캐비넷 문건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국면은 달라질 것 같아요? 우선 저 검색대 얘기를 하면 예. 지금까지 그 검색대를 통해서 그 문건이 아마 정윤의 문건이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캐비넷 문건을 그 문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색대를 나갔으니까 민정수석실 안에 있는 문건이잖아요. 검색대가 나간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정보를 그렇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검색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의 관리 문제죠. 그걸 스스로 찾아서 공개한 건 누구 정보죠? 민정수석실에 찾아가지고 지금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개의 그거는 스스로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특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 검색대는 필요 없는 것이죠. 검색대가 아니다. 그렇죠. 스스로 찾아내서 공개한 것이 이제 정보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좀 쇼잉하는 거고 수입하는 거고 좀 본질과 무관한 걸로 국민들한테 좀 약간 우리는 이래 뭐 조국의 민정수석은 이래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스스로 찾아내가지고 공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모순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캐비넷 문건은 사실 그 문건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보관돼 있었고 또 왜 옛날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실로 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어찌됐건 그 뭐 자료서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치가 있으면은 기록물이었으면 가야 되는 게 옳고요. 기록관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 파기됐어야지 옳은데 그것을 지금 국민들한테 발견했다고 밝히고 또 일부 자료는 선별해서 다도 아니고 선별해서 또 이제 특검에 가는 것이 좀 야구는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예. 깔끔하지 않아요. 또 뭔가 선명한 그런 행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김우식 교수님, 이슈는 검찰이 지금 특검과 검찰이 함께 이제 국정농단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뭐 일부 계속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가 찾아보니까 뒤늦게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있더라. 그런데 이 문건 중 상당수는 누가 쓴 건지, 누구의 말을 쓴 건지, 어떻게 쓴 건지, 왜 여기 남아있는 건지는 모른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시선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검색대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검색대로 우병우 수석이 너무 오버해서 막아놓으니까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예. 안타까운 딜레마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딜레마. 그렇죠. 가지고 나갔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병우가 정말 잘못한 것 같고요. 민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사정활동하고 뭐 공직기강 잡고 이런 게 아니고 민정의 본래 의미는 백성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민정이 조이고 사람을 혼내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민정의 그 이야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지금 캐비넷 문건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한데요.
일부에서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정농단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초 같은 거라고 그래서 지금 환호하고 있고 또 지지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그렇습니다. 근거다. 네, 예. 또 특검 측에 전달해서 지금 8월 말에 일단 당장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에 대한 판결이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지금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문건이 뭐 300 몇 건이고 1300 몇 건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시점이 누구인지 내용의 진위 여부는 사실인지 그리고 그걸 받아 적었다면 누가 지시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팩트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일부 선별해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돼 있는 것만 골라서 특검 측 제출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 잘 잘하는 사람이라 또 꺼내기 좀 그렇습니다만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생중계하듯이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정농단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결정적 증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과거 정권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부관 참시하듯이 정치적으로 혼을 내주고자 하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결속시키자 하는 그리고 또 특검팀에다가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민정수석이라면 그 발견된 내용을 잘 선별해서 팩트체크를 우선 하고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기록물 중에서도 지정 기록물인지 일반 기록물인지 비밀 기록물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확인 절차를 지금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게 분명히 이게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 하면 조용히 특검 측에 주면 됩니다. 왜 그것을 생중계하듯이 기자회견 내서 열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문재인 정부께서 너무 지나치게 좀 이 정치적으로 좀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의구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캐비넷 문건이 안종범 수첩이 법원에서 증거력이 없다라는 기사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김재 변호사님 법원에서 증거가 됩니까? 일단 이 문건의 성질 자체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청와대에서 어떤 내용인지 공개는 안 한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적은 것인지, 그거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받아 적은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보고 메모하듯이가 공부하면서 적은 것인지, 그 어떻게 작성됐는지 그 경위와 작성자와 진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베일에 가려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안종범 수첩과 비슷한 성질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누군가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혹은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받아 적었을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는 전문 증거라고 부르거든요. 예. 전문 증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 원칙은 증거 능력이 없고 다만 이제 저것을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입증이 될 경우에만 이제 일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만약에 저거를 이야기한 사람들이나 혹은 받아 적은 사람이 부인할 경우에는 어떻게 입증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증거로 채택되기까지는 굉장히 첩첩산중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재판 과정상에서는 참 쉽지 않고 그래서 검찰로 이제 일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마 저거 증거 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아마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도 증거 능력을 다 직접적으로 인정이 좀 힘들 것이고 아마 정황 증거의 일부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박성희 전 대변인, 그러니까 뭐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위아래, 이 높낮이의 문제인 건데 증거력이 안 될 것이다라는 법적인 해석. 김재 변호사는 또 명확히 진단을 했지만 이거를 청와대에서 모르실 리는 없을 거고 아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대변인도 오고 민정수석도 오고 국정기획비서관도 오고 탁휘명 행정관도 배석을 하고 논의를 했을 거예요. 이거를 증거력이 될까 안 될까를 논의를 했을 텐데 최소한의 논의를 했을 텐데 증거력이 안 될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를 했다는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건 뭐 명백하죠.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 하는 거예요. 저게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봤더니 없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압수수색 하자고 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었구나. 그때 수사 과정을 방해했던 것을 입증해주는 또 다른 증거다. 이렇게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잖아요. 민망합니다. 민망합니다. 저 청와대가 저리 하면 안 되죠. 저리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과유불급인데 청와대가 그렇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기반해서 사실은 정부가 출범이 됐고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에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해놓고 있긴 하지만은 이 방법은 과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법치거든요. 법치라고 하는 것은
법에 맡겨진, 법의 절차에 맡겨진 이상 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나온 것, 그거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판단, 그건 사법부에서 해야죠. 검찰에서 하고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걸 청와대에서 일일이 보고 이것이 증거가 된다, 아니다 판단을 자를 넘기고 안 넘긴다, 이런 위험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마 회의를 했던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회의를 했냐면은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인데 혹시 대통령 기록물일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꼭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정말 공감하는 얘기고 다 그런 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정입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돼요. 법에 맡겨졌으면 법에 맡겨놓은 과정 그대로 가져야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정말 국정농단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답답하고 한심했습니다. 예. 저런 문제까지 저렇게 정리하지 못하고 남겨놓을 정부였으면은 죄송하지만 왜 탄핵까지 이룰 수밖에 없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안타까운 증거물들이에요. 저는 청와대가 더 오버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예, 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정우택 두 사람의 발언을 과연 한번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여당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문건 문제, 그게 법정에 제출해 보니까 증거는 게 없었거든요. 작성의 주체도 불명하고 그걸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죽답다 보면 증거 능력 없는 서류라고 제출해야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데 청와대가 생중계까지 요청을 하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여론몰이와 함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발언입니다.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거 보복 아니다. 적폐 청산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 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맞섰습니다. 적폐 청산 제대로 하려면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 도청, 노무현 정부 국정원 1심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조사도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앞서 우리가 공소시효 얘기를 했는데 적폐 청산에도 공소시효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시장에게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건데 도둑으로 특정한 거잖아요. 아직 뭐 도둑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도둑을 잡는데도 야 너 도둑이지라고 해갖고 법 다 무시하고서 도둑 잡아놓습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사법적 질서 하에서 도둑으로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받고 도둑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절차들을 앞서 우리 박 차관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좀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우려가 드는 거고요. 이 문건에 대한 얘기는 딱 한마디만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게, 청와대에 굉장히 많은 문건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중에서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저는 가장 좀 안타까운 대목 중에 하나가 적폐, 과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라고 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라든지,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이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인데, 거기에서 골라서 제출하지 않았던 내용들에는 혹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이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청와대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 그거야말로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영향을 정치적으로 미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넘기려면 다 넘기지. 넘길 거면 싹 다 모아서 넘기든가. 싹 다 모아서 넘기면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해야 될 조건들이 있는 건데, 7월 27일에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선고가 남아있죠. 8월 4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급박한 시기를 앞두고 청와대가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혹시나 정치 보복, 사법부에 대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듭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